제 2부 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가상의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앞에 아무도 없이 저희 몇몇 스태프분들만 역시 저희끼리 발표하고 토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상의 스튜디오에 좀 이제 익숙해져야죠. 저희 두 분 다시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와 함께 춤을 대표 김경록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레벨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권찬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K 당진 웹드라마 어워드 사무국장 이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그래도 뭐 소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이 주제를 갖고 조금 저도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발표하기 전에 좀 여러 주제 중에서 가장 내가 그래도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좀 영상 제작을 할 때 예산을 줄이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거든요. 거의 다 사비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서도 최대한 이 회사의 어떤 이윤을 위해서 되게 좀 많이 노력했던 기억들이 좀 많이 나가지고 최대한 조금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전달이 됐어요. 네, 저희도 4명이서 찍거든요. 이틀 동안. 그래서 여기는 또 혼자서 영화를 또 찍으시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잘 전달이 돼서 진짜 일어날 뻔했습니다. 자리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또 저도 오랜만에 발표를 하니까 좀 재밌었습니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웹드라마와 AI 이런 주제였지만 사실 AI는 저는 이제 발표를 좀 했지만 현재 웹드라마에서는 AI를 느끼기는 아직은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는 웹드라마 아니면 영상에 현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보는 사람들도 새로운 거를 분명히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다양성을 시도를 하려면은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조회수라는 것이 사실상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걸로 조회수가 안 나올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좀 같은 의견이고요. 이제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OTT 이제를 보게 되면은 정말 기획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고 어떤 한 기획으로 오래 갈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웹드라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떤 우리가 봐왔던 거를 계속 접하는 것보다도 이제 어떤 또 새로운 것들이 지금 계속 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고갈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두 분 다 유튜브 채널은 운영은 또 하시지 않습니까?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번 1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너무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드라마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조회수에 1위 1비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역시나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주면 가슴이 많이 아프긴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화의 언어를 저는 저희 촬영 감독이랑 둘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 다 영화인이지만 영화의 언어를 최대한 배제를 하고 좀 쉽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호들건에서 나오는 드라마만큼은 우리만의 색깔을 유지하자를 생각을 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달이 아직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역시나 저희 사비로 다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만 좀 나와준다면 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딱 4개 찍었거든요, 작품을. 그런데도 아직 좀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면은 역시나 좀 제작비에 관련돼서 지속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게 제일 마음이 요즘 아픕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엔 사실 유튜브 운영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작품성이라던가 조금 더 대중들하고의 어떤 소통도 좀 해봐야겠지만 아직은 여전히 좀 영화 러버들이 좀 많아요. 저희 그래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30명이 결국에는 역시나 영화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조회수보다도 조금 더 소재성 위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이 영화라는 매체는 영화라는 그거는 그러면 대중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어떤 사람은 이게 또 사람도 다 다양하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는 어떤 관심을 통해서 또 사랑받는 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재밌는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웃어주는가에 대해서 되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웃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뚝심 있게 한번 해보겠다, 요 차이인 것 같은데 다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대중들이 인정해줬을 때 오는 그 희열감, 그것 때문에 좀 영화에 빠져 사는 거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방금 감독님 말씀하신 거에 얹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이런 게 아닐까. 참 이 또한 전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공상이 이게 대중들에게 어필이 됐을 때 거기서 오는 이 희열감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영화를 이제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작사가 자체 두 분의 대부분의 이제 웹드라마나 아니면 독립영화를 찍는 분들은 나의 자본으로 찍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도 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투자나 외부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 외부 자본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럼 아직은 그러면 두 분의 작품은 그런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노력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 클리셰로 무장된 상업 영화들을 아직 저희가 만드는 작품으로 그들을 아직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지만 추후에는 또 이제 다른 방법들을 같이 동원해가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럼에도 이건 욕심이지만 감독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에 갖고 있는 그 영화 DNA는 최대한 버리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거를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저 그럼 김경동 감독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럼 영화라는 아니면 이런 진짜 하시는 매체는 어디서 상영이 돼야지,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는 것이 영화인가요? 아니면 집에서 볼 것도 영화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그런 기기들, AR이나 XR 이런 VR 기기 나왔을 때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영화인가요? 시청하는 곳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사실 어디서 봐도 다 영화는 맞는 것 같고요. 시청의 어떤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영상 언어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방금도 저도 발전된 어떤 그런 모습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마주하게 될 때 분명 또 그에 맞는 어떤 영화가 또 나올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영화라는 것 자체가 저희도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을 이렇게 볼 때 산문집이 있고 또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소설을 이렇게 저희가 접할 때 어찌됐든 구분된 어떤 언어로 그걸 이제 작품을 접하게 되는데, 영화라는 어떤 그 문법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영상 언어는 계속 유지될 거고, 그게 장소는 바뀌더라도 아마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웹드라마를 이야기하면서 영화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영화를 보는 분들, 그리고 웹드라마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화와 웹드라마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하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단지 영상물이다, 이야기가 있는 영상물이다라고 생각할 거고, 재미있는 작품이 나에게는 그냥 픽이 되는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왔을 때 웹드라마나 영상물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큰 질문을 먼저 좀 드리면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좀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됐지만, 처음에는 이 웹드라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웹드라마구나라는 게 알려지면서 유튜브가 더 상용화되면서 이제 우리 개그맨들이 자리를 잃었을 때 들어와서 또 스케치 코미디라는 정말 재밌는 컨텐츠가 생겼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언가 이렇게 간편한 도구로 볼 수만 있다면은 저는 웹드라마는 계속 컨텐츠가 유지되지 않을까. 왜냐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영화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지금 OTT와 유튜브가 커지면서 공중파에서 TV로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중파 TV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이런 웹드라마 내지 또 다른 단어로 하나로 뭉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저희 뭐 같이 영화를 하고 있지만 이 웹드라마 산업도 계속 궁금해지고 하고 싶어지고 여기서 무언가 또 분명히 지금 뭐 하나 나올 게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더 편하게. 계속 더 편하게 본다는 의미는 이제 뭐 드라마는 저도 뭐 계속 살아남을 거, 영상에 대한 이야기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그럼 지금 저희가 그런 대형 극영화나 이런 어떤 그런 제작사들이 아닌 소규모 사실 영화를 하고 싶은 김경독 감독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러버로서 제작을 하시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쪽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는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수입이 될지 아니면 꾸준한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10년 넘게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희망은 있으시다고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희망이 더 적어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모여있는 어떤 그 모임에서도 이미 어떤 그 산업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30명이 전부 다 영화에 사실 목숨을 걸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 본업이 있거든요. 다 본업을 갖고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어쨌든 영상물을 보고 자랐을 때 어떤 또 그런 여운이 되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게 언젠가 만약 산업과 맞물렸을 때는 더 많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겠지만 현재로서는 아까 그 감독님께서 말한 것처럼 지금 노력의 단계인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김경록 감독님이 하시는 그 제작사에서 아까 그러니까 그 1인 제작을 하시거나 뭐 2인 제작을 하셨던 작품들이 있는 거는 대중에게 발표하기보다는 어떤 작품은 1인이나 2인이 찍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이제 다른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배우는 단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직업을 갖고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선수는 아니니까 조기축구하는 정도의 축구를 사랑하는 조기축구하는 정도 그런 느낌의 그분들은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만약에 조기축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상 취미는 맞지만 한 K4 리그? K3나 K4 리그 정도 세미 프로? 사실 그런 구분을 짓는 것부터가 이제 사실상 조금 많은 어떤 이제 저와 함께하는 분들한테 조금 실례인 말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조금 어렵고요. 되게 아직은 사실 그 단편 영화라는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사실상 대부분 단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상영되는 곳 자체가 뭐 돈을 벌고 수익을 벌고 그런 구조는 아니고 사실 영화제에 틀어진다고 해서 가끔 뭐 GV 비용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지만 그걸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상 언어를 누군가한테 발표하고 이게 어쨌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런 어떤 시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아직은 버텨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돈을 못 번다고 했었을 때 좌절하고 그냥 나 이제 뭐 옛날처럼 막 그런 어떤 좀 심각한 단계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직업을 갖고 조금 더 기다리는 어떤 사람들이지 않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어쨌든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게 이 영화라는 고급 예술을 배운 사람들이 이 산업화 속에서 본인들의 특기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딥하게 해보신 분들은 그냥 다른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일을 종사를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그 벌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벌이를 하는 와중에 이제 그때 그 흐름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감독님이나 저나 이 바닥을 보면 이 바닥에 뭔가 문양과 그리고 누가 저거를 만들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저 바닥 타일의 영혼은 언제 쓸까를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런 미디어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서 생각보다 대중들은 거기까지 궁금해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좀 이제 어쨌든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대로 유지하되 돈을 벌기 위한 또 컨텐츠를 만들면 이 산업화에 좀 맞춰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말씀하신 거는 영상물을 현재 찍고는 있지만, 아니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찍고는 있지만 그 작품들이 나의 사실 살기 위한 주 수입원은 아니고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영상물을 찍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좀 아닌가요? 제 주변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주제로 넘어와서 생성형 AI 뭐 이런 부분들이 AI가 웹드라마나 드라마에 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논의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좀 과거에 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AI를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일자리를 없앨 거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 초에 미국의 이 헐리우드 작가나 배우들이 파업한 이유도 지금 미국에서 그 시나리오를 이미 AI가 쓰고 있고, 배우들도 다작 배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AI 어느 정도 대체가 거의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좀 들어온다면 국내도 빨리 아마 도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상 이 부분이 지금 좀 저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인생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AI가 이제 도입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걸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올지를 가늠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저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마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요? 지금도 1인 크리에이터가 많아지고 있고, 아까 우리 감독님이 발표하실 때 거의 혼자서 영화를 찍는 상황인데, 그 AI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나의 머릿속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바로 영화가 짠 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우리 영화로 보지 않습니까, 감독님? 함께하는 우리 스태프들, 촬영 감독들, 이 친구들과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 그 부분이 되게 두렵습니다. 선생님 뵐 때마다 AI 얘기를 자꾸 많이 하셔서 저도 너무 인정하는 부분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말에 좀 설득당했어요. 저희가 영상 편집기 있지 않습니까? 저 파이널 컷 쓰고 프리미어를 2개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때 하면서 그게 원래 예전에 없었다. 그게 나오면서 지금 감독님이 밥벌이 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참 그 파장이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또 영리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모두가 다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또 세상에 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분명히 밀릴 수밖에 없는 직군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연출자는 그래도 AI라는 기술을 통해 또 다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안에서 없어지는 사실 직군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또 그거에 맞게 또 시대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AI 영화는 좀 사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애니메이션이 이제 어쨌든 그냥 어떤 텍스트만 적음으로써 몇 분짜리 이렇게 영화가 나오는 것들을 실제 최근에 영화제들을 다니면서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듣기만 하다가 직접 보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밀려온다 해서 그 AI가 모든 걸 다 장악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도기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부분들은 싸우셨다는 얘기들을 가장 일자리 얘기하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그렇지만 저는 마부들께서, 그리고 마차를 만들던 분이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다른 일자리로 가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그리고 제가 전에 권창민 감독님한테 그 말씀 드렸을 때, 프리미어를 그 당시에 편집을 하셨다거나 이랬던 분들은, 아마 편집 기사였던 분들은 프리미어를 배우지 못하셨을 거고 다른 일을 아마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영화인, 지금 영상인들 중에서
새로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실 대부분 적응하지 못하셨거든요. 과거에는. 그럼 지금 못하신다면 물론 다음 세대 분들은 적응을 하고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영상물들을 만들어내겠지만 저는 지금 있는 분들을 걱정해야 되고 지금 있는 분들과 대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기존에 찍던 영화의 방식은 조금 연극적으로 소모가 되지 않을까. 그냥 사람이 찍었던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화가 이제 어떤 연극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을 때 너무 공감하고 있고 저도 그 생각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라디오에서 어쨌든 비디오로 넘어갈 때 라디오 스타들이 많이 이제 사라진 것처럼 이제 어떤 같은 어떤 부분들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역시 아직 조금 미래를 알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홀로그램이 엄청 뜰 거다, 뭐 VR이 엄청 할 거다라고 했었을 때가 2013년 뭐 이때쯤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때 마침 미국에 있었는데 어떤 미국 교수님이 어떤 연구하는 그 VR 회사를 갔을 때 되게 엄청 커질 거란 어떤 두려움도 사실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도 물론 되게 커진 시장이긴 하지만 어떤 그렇게 또 10년이 걸렸는데도 아직 여전히 좀 약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태를 파악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좀 나가야 되지 않나. 기획자라면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랑 함께하는 이제 내년에 같이 함께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 AI 감독님이신데 그 감독님도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AI를 하기까지 AI에 너무 관심을 가져서 하게 된 거라기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촬영 감독님과의 어떤 소통과 배우와의 소통의 어떤 그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이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영화를 만들어야 되나라는 어떤 그 걱정 속에서 탈출구를 AI로 찾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화제에서 소개가 되면서 이제 조금 알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고 그분이 이제 공부하게 된 어떤 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거라기보다 사실상 누구나한테나 열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많이 외국 사이트나 이런 거에서 많이 공부해서 현재는 지금 회사까지 차려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충분히 저희도 이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보단 또 본인의 어떤 노력도 필요한데 사실상 더 좋은 건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 조금 더 돼서 AI라는 게 사실 어떤 분이 전문가인지 정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문가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을 전문가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알아내서 이걸 조금 더 교육으로도 조금 하게 한 다음에 산업적으로 조금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좀 느껴본 점은 그런 AI로 좀 영상을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조금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기록될 거라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제가 대신할까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지금 영화에 종사하고 있는 특히 독립영화를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굉장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이셨나요? 다른 거긴 한데 이제 AI 전문가가 있는지 많이 보이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직접 가봤으면 이거에 대해서 말을 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은 걸로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사실 이게 기록되는 게 너무 좀 그렇거든요. 그 정도만 뭐 예,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전원이니까. 예, 최근에 어쨌든 그 AI가 발전이 많이 되면서 사실 많은 어떤 이제 유명한 어떤 영화제들이라던가 큰 컨퍼런스 같은 데서 AI 발표를 했는데 이제 거기를 직접 참여를 한 어떤 촬영 감독님 어떤 분들께 좀 얘기를 들었는데 다들 조금 진짜 전문가인가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 들었다고 사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듣고 나도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아직 이 길에 아직 지금 누군가가 전문가라고 하기엔 아직 조금 부족한 때인가? 왜냐면 큰 데에서 이제 그렇게 어떤 말하는 것들이 조금 신뢰가 부족했다고 얘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되게 엄청 누가 전문가다 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좀 상황인 것 같아서 되게 조금 그러니까 되게 누가 뚫고 나와주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 파고 이렇게 해서 조금 발전을 조금 하면은 되게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사실 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쉬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쉬쉬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AI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 하나 딱 앞에 서서 우리가 AI로 뭔가를 해보자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 문제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누군가가 이 AI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AI 산업을 끌고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에 있는 이거를 모든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되게 애매한 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상용화 되긴 하겠지만 누구 하나 먼저 못 나서는 이유는 그냥 나섰다가 진짜 촬영만 하시는 우리 감독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명확한 아직 프로그램이 또 나오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의 다음 세대들은 지금에 있는 기성세대와 상관없이, 그분들의 기득권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롭게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AI에 걱정을 하고 기존에 하던 분들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마 새로운 지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분들은 그런 AI를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노력들을 아마 우리도 훨씬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래서 기존 세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감독님께서도 사실 AI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고 하지만, 사실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빙빙 돌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명확한 해결책을 저희가 셋이 낸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진짜 맞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왜 영화를 산업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은 지원이 되게 명확합니다. 산업이면 중소기업부에 사는 거고요. 문화면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영화는 문화일까요, 산업일까요? 우리 드라마는 문화일까요, 산업일까요? 저는 산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죠.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기업부에 가면 영화를 산업으로 받아들일까요? 제가 직접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 그럼 김 감독님 생각은 아마 그래도 경기도나 서울에서 관하고 좀 일을 많이 해보셨죠? 최근에 받아서 네. 좀 진행해 왔습니다. 문화 쪽으로 지원받으셨습니까? 산업 쪽으로 지원받으셨습니까? 저는 처음 지원받았던 거는 문화로 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영상이나 이쪽이 다 문화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협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웹드라마 협회로 만들면 문화체육관광부고요. 웹드라마 산업협회가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면 아마 산업 빼고 문화체육관광부로 가라고 할 겁니다. 산업으로 바라봐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고, 문화로 가면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AI나 이런 데 지원을 만들기가 되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웹드라마나 영상 쪽에 있는 분들은 과연 우리는 산업으로 볼까 문화로 볼까, 이런도 좀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나중에 영상을 이제 봤는데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녹화가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정말 조심스럽다라는 생각.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편집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편집했을 거면 중간에 정말 약간이었던 것 같아요. 쉬는 타임. 예. 숨소리까지 다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근데 저희가 이런 기록이 다음 영상을 좀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정부나 관의 지원, 솔직히 저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게 기록에 남아서 아마 이거 남으면 저를 대국할 거라고 보는데, 현재 오늘 지금 당진에서 저희가 당진 청년타운이라는 곳에서 나래라는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2층에 가면 스튜디오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가. 정부에서 지원 정책 많이 나올 때 그때 원래 지역마다 다 받아서 만들어지 않습니까? 강동구에도 유튜브 스튜디오 아마 문화재단 쪽에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나요? 교육으로만 활용. 교육으로만 활용하죠. 일반 시민들이 와서 찍는 거나 거의 그런 쪽 활용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 대시고. 네, 이런 얘기할 때 강동구에 또 할까봐 겁나서 뛰고 하시는 거죠. 종로구에 뭐 이런 것 저희도 있었어요. 그 종로구에 뭐가 있었냐면, 그땐 제가 맥북이 없었습니다.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집에 이제 컴퓨터가 사양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프리미어도 안 돌아가서 이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종각 쪽이었어요. 종각 쪽에 10층인가 12층을 가면은 거기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기서 진짜 감독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다 거기서 편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전 제도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해외에도 유튜브 열심히 하라고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없어졌어요. 네,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거기 많이 활용했거든요. 저도 여기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고, 저도 이제 살던 지역마다 그런 게 있었는데, 활용하기 진짜 어려운 게 유튜브 스튜디오면 저희는 크리에이티브로, 이제 크리에이터로 뭔가를 만들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장비들을 같이 다뤄야 돼요. 장비를 다루면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라디오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럼 밖에서 콘솔을 다루면서 제가 방송을 같이 하는 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좀 지원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유튜브 스튜디오 만든 것처럼 그런 XR 스튜디오 같은 거, 가상 스튜디오가 전국에 또 다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유행이 되면 전국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에 뭐 농산물 라이브로 한번 팔아보자 해서 만들고, 근데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유지를 해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예. 정말 다 없어졌어요. 만들면 그거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좀 인력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만 놓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유튜브 지금 라이브 생방송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인터넷이 너무 느립니다. 장비는 되게 좋은데 인터넷은 정말, 왜냐면 인터넷은 매달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느립니다. 일단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지역에서 이거 유치하려고 만들었다. 너무 위험했나요? 저는 그래서 저희 만들었다. 이런 좀 하는 분들이 저희가 이런 지역마다 저 스튜디오 같은 거, XR 스튜디오, 가상 스튜디오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정부가 거기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저도 아마 이거 당진에 남아있고 당진에 있는 분들이 보면 아마 욕하겠죠. 근데 거의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영상 쪽에 계신 분들이 어떤 단체나 모임 같은 거에서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라도.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 지원받았던 사업이 강동구에서 이제 이웃 만들기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원했던 어떤 문화의 방식은 일단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고, 강동구에서 어떤 동아리가 이제 제작돼서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원을 좀 받는다면 아무래도 장소 제공과 아무래도 제작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어쨌든 강동구에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강동구를 어쨌든 나오게 했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서로 어떤 그 니즈가 맞았기 때문에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예산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고, 장소라던가 이런 게 제공이 더 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걸 요청해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거의 예산이 강동구에 잡혀져서? 잡혀져서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말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제 저희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얘기보다도 그냥 이만큼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이게 돼버려서 그거가 참, 근데 매번 받을 때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얻기를 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게 있고 너네가 알아서 지원하고 이런 게 돼버리니까 일단 받아야겠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요구를 하는 걸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죠. 그리고 관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제작에 대해서 이렇게 지갑을 열다기보다 그 해에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할 때 유행했던 게 비건 사업이었습니다. 비건 사업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 지금 뭐 비건 뭐 없잖아요. 비건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오히려 이상한 시선을 바라보게 되는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한테 사업을 좀 밀어주셨으면은 저희는 컨텐츠가 남고 드라마가 남고 영화가 계속 평생 남을 텐데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세요 이거를. 네. 비건 관련해서는 지금 대체육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 개발도 많이 단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체육 상당히 많이 있고요. 거의 일반 고기만큼
그러니까 식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제가 설명만 짚고 넘어가드리겠는데 많이 져가지고 많이 옆으로 온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옆으로 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저희가 오늘 뭐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오늘 계속 이야기 나온 거였지만 앞으로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권 감독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서 유튜브 구독자들이 사실 줄어들고 있다 채널들마다 그리고 구독자가 줄는 게 아니라 조회수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유명한 채널들을 가서 봤는데 구독자 비해서 조회수가 되게 낮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아이디어가 다 소진된 상태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없으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슷비슷한 콘텐츠들이 나온다. 근데 한편으로는 김영록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찍거나 두 명이 찍을 수밖에 없는 한계, 그 적은 제작비로 찍을 수밖에 없는 한계, 공간 활용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AI 이런 얘기 빼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저희 호들관 팀에서는 그냥 밀어붙이자입니다. 우리의 색깔을 계속 보여주자. 진짜 저희도 좀 올해 목표가 한 8작품을 한번 찍어보자 했는데 또 이게 사르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좀 뭔가 지금은 대중들도 식상한 거에 대한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거지 이러고 안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고 볼 수 있는 거를 우리의 브랜딩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한번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보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 가서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지원이라고 하면은 원하는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니즈에 맞게끔 사실 제작할 의향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가 모여서 하는 게 영화를 물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모 영화제에서 저희한테 제작 지원을 주셔서 그 지역에서 영화를 찍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수상하는 어떤 결과도 또 사실 나와서 이제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어떤 그런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제 이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아까 브랜드 얘기하셨겠지만 저희도 다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그냥 고집만 갖고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그 필요로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걸 맞춰서 그 아이덴티티를 조금 같이 가져가고 싶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 지원이 그냥 우리 돈 줘 막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조금 뭐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은 그냥 이제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를 전 좀 본 것 같거든요. 어쨌든 너 주변에 영상하는 사람 누구 없어? 뭐 없어? 이렇게 해서 제작해놓고서는 했다 이게 되고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아는 어떤 경기도에 있는 어떤 재단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분한테 자꾸 부탁을 하는데 그분은 돈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돈 받으니까 영상물 만드는데 사실상 조회수가 20회 나오거든요. 근데 그 20회 나오는 게 큰 금액이 들어가서 그게 나오니까 그때 사실 좀 허탈하더라고요. 저희 되게 물론 그분도 정말 열심히 만들었겠지만 어느 순간 몇 년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어떤 그 예산의 굴레에서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해서 만드는 영상물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 어떤 기업들도 똑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좀 니즈에 맞게끔 이런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어떤 단체들을 조금 알고 조사도 해주시고 뭐 만약에 뭐 찾겠다라고 하면 그걸 좀 내주시면은 저희가 해서 같이 만든 어떤 좋은 어떤 문화들을 만들고 아까 말했던 어떤 그 산업도 같이 이끌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먼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저희가 오늘 현재의 그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찍고 싶은 드라마나 찍고 싶은 영화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나의 좀 걸 가지고 찍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또 우리의 미래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정부나 관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마 뭐 담당자분들이 아주 큰 그림들은 그리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큰 그림이
이런 저희 같은 아주 작은데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경록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 뭐 AI 하시는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한번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만약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다면 정말로 초대해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네. 제가 뭐 서울에서든지 어디서 딴 데서 이런 자리들을 좀 마련하면서 저희들이 상한 좀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다시 만들 때 저 오늘 정말 그런 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에 아마 웹드라마 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그리고 저희 같은 영상물 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같이 되게 작업하시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여담이지만 SF를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SF를 찍으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저는 그 영화의 순기능에 대해서 매번 생각해요. 왜 내가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다 보면 영화인들한테도 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영화를 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뭐 명예를 얻고 싶은 것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진짜 궁극적으로 영화를 하고 싶었던 거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쥐라기 공원 같은 걸 보고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았던 세상을 미디어로 접하는 게 제일 행복했었어요. 어렸을 때 아마겟돈을 보면서 이제 지구가 행성이 부딪히겠네, 아니면은 막 이 도시가 이제 부셔져야 되면 우주전쟁처럼 도망쳐야 된다면 어떤 그런 상황들이 늘 새롭게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 비디오를 빌려서 비디오를 넣는 것만으로 다른 세상에 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저예산이긴 하지만 단편 영화를 만들 때는 웹드라마를 만들 때는 조금이라도 다른 세상에 같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좀 담백하게 제가 영화를 하는 이유는 재밌어서 하는 거고 그 영화 드라마는 그냥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SF를 좋아하지만 저는 굉장히 극사실주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좀 어떻게 더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좀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좀 판타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저희 그 영화나 이런 영상을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분들에게 좀 사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문화지만 산업입니다. 우리가 이 발전하는 그리고 AI 시대가 오면 더 바뀔 수밖에 없는 이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이곳에 우리가 산업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작품,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 공무원들께서 지금의 좀 시각보다는 좀 넓게 바라보시고 지원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2회 당진 K 웹드라마 어워드 컨퍼런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